빅5 성격검사 해석 동영상입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 검사 결과지와 간단히 메모할 수 있는 필기구를 준비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본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석을 시작하기 전 검사에 대한 소개와 해석 시 주의점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빅5 성격검사는 성격 5요인 이론에 따라 자신의 성격 특징을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모든 검사는 심리 전문가 또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해석해야 합니다. 성격 검사는 응답 당시의 반응을 통해 판단한 결과로 응시자의 마음가짐, 검사일의 컨디션, 장소 등 다양한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잠정적 결과입니다. 또한 청소년기까지는 개인의 성격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요인별 수준에 집중하기보다는 일정 기간을 두고 반복적 검사를 통해 점수의 변화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과지의 내용을 무조건적으로 믿기보다는 학생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보조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검사의 결과지는 크게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응답 신뢰도, 하위 요인, 상위 요인, 종합 의견입니다. 동영상은 응답 신뢰도, 성격의 정의, 요인별 특징, 종합 의견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검사 내용을 보기에 앞서 검사에서 사용되는 점수 체계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심리검사에서는 T점수, 100분위를 통해 검사의 결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그림처럼 결과지에는 각 요인에 해당되는 T점수와 100분위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학생의 성격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100분위입니다. 100분위는 전체 인원을 100명으로 가정하였을 때 나의 상대적 위치를 의미하며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할 때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분위 점수가 48일 경우 검사에 참여한 인원이 100명이라면 내 점수보다 낮은 사람은 47명, 높은 사람은 52명입니다. 만약 참여 인원이 2배라면 자신의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획득한 사람도 2배,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도 2배가 됩니다. 각 100분위 점수를 보고 내가 어디쯤에 속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다음은 T점수입니다. T점수는 평균 50, 표준편차 10의 분포를 가지는 환산점수입니다. T점수를 사용하는 이유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할 때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이는 100분위 점수와 동일한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능력들 간의 비교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들 중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더 보완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검사에서는 표준편차 점수를 활용하여 수준을 구분하였습니다. 평균 50점을 기준으로 45점 초과, 55점 이하는 보통, 35점 초과, 45점 이하는 낮음, 55점 초과, 65점 이하는 높음, 35점 이하는 매우 낮음, 65점 초과는 매우 높음의 수준입니다. 점수를 보고 자신의 수준을 확인하세요. 먼저 응답 신뢰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응답 신뢰도는 검사에 성실하게 응답하였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이 검사의 응답 신뢰도는 연속 동일 반응, 무응답, 반응 일관성, 신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이미지의 빨간색 상자에 표시된 것처럼 연속적으로 동일한 문항에 응답하는 것을 연속 동일 반응이라고 하고 파란색 상자처럼 표시가 없는 것을 무응답이라고 합니다. 유사한 문항에 응답한 값의 차이가 큰 경우 반응 일관성에 아니요 라고 나타납니다. 또한 문항을 제대로 읽지 않고 응답한 경우에는 신뢰도에
불성실이라고 나타납니다. 무응답과 연속 동일 반응이 있거나 반응 일관성이 아니요, 신뢰도의 불성실이 나타나는 경우 해석을 보류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재검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먼저 성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격이란 개인의 생각, 감정, 행동에 영향을 주는 개인의 고유한 심리적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내면에서 비교적 안정적이며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모두 받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검사에서 측정한 성격 오요인은 높은 점수와 낮은 점수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높은 점수가 항상 좋다고 볼 수 없고 낮은 점수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격은 하나의 유형으로 보는 것보다 수준에 있는 스펙트럼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예민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민감하여 작은 차이점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감정 변화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강점이 있지만 한편 변화에 대해 다른 사람보다 피로도를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격의 다양한 이론 중 성격 오요인 이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격 오요인 이론이란 인간의 성격이 크게 5개의 독립적인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론입니다. 여기서 5개는 외향성, 성실성, 정서적 안정성, 지적 성취성, 유순성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상위 요인에 대한 설명만 진행하며 하위 요인에 대한 설명은 결과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외향성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원하고 관심을 끌고자 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 요인의 수준이 높으면 여러 사람과 함께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며 친구를 잘 사귀는 경향이 있지만 산만하고 소란스러운 경향이 있으며 많은 활동으로 인해 심리적 에너지가 쉽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이 요인의 수준이 낮으면 혼자 성찰, 사색하는 것을 좋아하며 한번 맺은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편입니다. 하지만 대인관계의 폭이 좁고 회피적인 성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실성은 사회적 규칙, 규범, 원칙을 잘 준수하고 책임을 다하려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 요인의 수준이 높으면 세심하고 규칙을 잘 지키며 한번 시작한 것은 끝을 보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꼼꼼함, 강박적인 성향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이 요인의 수준이 낮으면 유연한 태도로 다양한 상황에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성향이 낮아 과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안정성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노, 우울, 불안 등에 잘 대처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 요인의 수준이 높으면 침착하고 안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스트레스에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변화가 없다는 말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이 요인의 수준이 낮으면 감수성이 높고 주변의 변화를 빠르게 알아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감성으로 인해 심리적 에너지의 소진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적 성취성은 지적 자극, 변화, 다양성을 추구하고 달성하고자 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 요인의 수준이 높으면 외부 환경에 관심이 많고 새로운 정보를 쉽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관심 분야로 인해 깊이 있는 정보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 요인의 수준이 낮으면 과거의 경험과 사고방식을 잘 활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경험에 너무 몰입하여
새로운 관점을 못 볼 수 있습니다. 유순성은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존중하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 요인의 수준이 높으면 다른 사람과 잘 공감하고 주변과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지 않고 수용적이기 때문에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잘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 요인의 수준이 낮으면 실리적으로 판단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중심적인 성향으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의견에서는 가장 강한 특성을 보이는 성격 요인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성격은 하나의 유형으로 보는 것보다 각각의 특성이 강하고 약하다는 하나의 스펙트럼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각 요인의 점수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심리검사 결과는 검사 당일의 마음가짐, 컨디션, 장소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잠정적 결과입니다. 완벽한 심리검사는 없으며 개인을 완벽하게 평가하는 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심리검사 결과는 참고사항으로만 사용하며 올바른 해석을 위해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